야담 이야기. 여종과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뭐든지. 우육불은 상공 조연명의 겸종이었습니다. 조연명의 집에서 자비를 도맡아서 처리했는데 어찌나 일처리가 깔끔한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육불은 본디 사람 됨됨이가 질박하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혀 각별히 조심하라는 꾸중을 종종 듣고는 했었습니다. 조연종의 집에 있는 여종 중이었던 순정은 그의 할머니의 신부가 시집을 오면서 데리고 온 계집종이었습니다. 계집종답지 않게 용모가 수려해 사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는 했습니다. 우육불은 순정에게 첫눈에 반해서는 밤낮 없이 구애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여종을 제 부인으로 드리게 해주시면 백골이 되도록 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에게 반한 우육불은 조연명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렸습니다. 그리 마음에 든단 말이냐. 조연명은 즐겁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계집을 한번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조연명은 처음으로 여종 순정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순정의 얼굴을 마주한 조연명은 그녀의 뒤에서 환한 빛이 반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연명은 여종이었던 순정의 미색에 반하게 되었고 그녀를 곧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를 첩으로 둔 후부터 조연명은 본부인에게는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에만 출입하며 첩인 순정과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육불은 주인에게 마음에 두었던 여인 순정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겸종의 처지란 어쩔 수 없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집안의 자비를 처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씨의 집으로 통제사가 하직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통제사는 육불에게 두 냥을 던져주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들었다. 종놈들에게 돈을 주는 일을 내가 맡아서 해라. 육불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여종을 빼앗겨 심기도 불편한데 양반이라고 자신을 하대하는 꼴에 화가 났습니다. 육불은 통제사 앞에 엽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대부인 마님의 옷이나 사주시죠. 통제사는 노여운 눈길로 육불을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통제사는 포도대장이 되어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포도대장이 된 통제사는 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통제사로 있던 곳에 조연명의 겸종인 우육불이란 자가 있다. 그 자를 잡아서 바치는 포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리겠다. 며칠이 지나서 육불은 서울로 잡혀왔습니다. 육불이 서울로 잡혀갔다는 소식은 조연명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연명은 똑똑하고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육불을 각별히 아끼고 있었습니다. 조연명은 급히 서울로 올라가 포도청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겸종이요.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내 그의 얼굴이라고 보고 연결하려 하오. 잠시 내보내주겠소. 포도대장은 어영대장으로 있는 조연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육불은 붉은 밧줄로 묶여있는 채로 10여 명의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육불은 조연명을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감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도리가 있겠느냐. 너는 이미 죽을 몸이 되었다. 조연명은 곁에 있는 포졸들을 보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연결을 할 것이다. 결박을 풀어주게나. 포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영대장의 명을 따르자니 포도대장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리 부탁을 하지 않느냐. 조연명은 포졸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어서 풀어주라니까. 포졸들은 어쩔 수 없이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연명은 육불의 몸을 감싸고 있는 밧줄이 풀리자 말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있는 어영 집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뒤를 쫓아오는 포도청 소속의 광군이 있다면 한 놈도 빠뜨리지 말고 결박해야 한다. 군졸들은 어영대장 조현명의 뜻을 따르겠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조현명은 육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육부를 광에 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다. 헌데 하나만 약속할 수 있느냐? 무엇이든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라에서 금한 것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해라. 우전들에게 아래 것들이 어찌 반항을 한단 말이냐. 앞으로는 나라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하겠습니다. 조현명과 육불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포도대장의 지시를 받은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현명은 칼을 들고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절대로 이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없다. 조현명의 굳건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포도대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육불은 조현명의 아들 조재호를 모시는 겸종이 되었습니다. 육불은 조재호가 옳지 못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간언을 하고는 했습니다. 조현명은 눈을 감는 순간 특별히 육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도 내게 했던 것처럼 잘 모셔주게.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육불은 반드시 그리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재호는 바른 말을 하는 육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자신을 가르치는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너 따위의 말은 듣기 싫다. 썩 꺼져라. 조재호는 결국 육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대감댁은 머지않아 망할 것입니다. 소인은 물러갑니다. 조재호에게 쫓겨난 육불을 따라 순정도 집을 나왔습니다. 조현명이 없으니 찬밥 신세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바에는 자신을 어여삐 여겨주었던 육불을 따라 나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육불은 매일 술로 하루를 지새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모년 1762년이 되자 금주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술을 주식 삼아 마셨던 육불은 술을 마시지 못하니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순정이 작은 술동이에 술을 빚어서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술을 어디서 났소? 술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가져온 것입니다. 나라의 명을 어기고 어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 그리했습니다. 순정은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찮은 백성이 어찌 나라가 금한 것을 입에 대겠소? 절대로 불가하오. 육불은 항아리를 대던지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한 육불은 시름시름 알아눕더니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현명의 아들 조재호는 각종 비리를 저질러 결국에는 옥에 들어가면서 집안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육불은 참 충직한 종이었네요. 그런데 과연 육불이 조재호와 같이 살았다면 망할 일은 없었을까요? 어쩌면 조재호의 심성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